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저희가 대출, 개인 담보대출은 두 종류가 있으세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 요 외에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모든 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뭐 의료비나 교육비, 뭐 대환한다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이런 거는 다 생활안정자금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3개월 내에 대출을 받는 거는 다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로 봐요. 3개월이 초과된 이후는 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담보대출로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크게 차이가 있어요? 뭐 이름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뭐가 달라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게 주택 구입 목적이냐 아니냐 그것만 용어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도도 지금 바뀌는 게 지금은 현재는 물건당 합산 2억 원을 매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이 한도 2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없어지면 얼마큼 나올까요? 지역 LTV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역 LTV만큼 1주택자는 70%, 2주택서부터는 10% 차감해서 60% 이렇게 60%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1주택 보유자는 70 이렇게 나오고, 무주택자는요? 무주택자는 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한도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DSR 규제를 받나요? 이것도 DSR은 똑같습니다. DSR은 바뀌는 게 없어요. 받는 대출 플러스 기존 대출 합쳐가지고 1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DSR은 40% 이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DSR이 문제죠. 그렇죠. DSR이 걸림돌이죠, 걸림돌. 네. DSR 푸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DSR 문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고금리여서 문제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주고 가신 종이 페이퍼인데 지금 그때는 5.46%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주담대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하면 우대금리를 다 적용했을 경우에 5.25 정도 나오세요. 5.25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5.25% 정도 나온다는 거죠. 5년 주기 변동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년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5년 주기 변동금리입니다.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렇구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타은행보다 조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은 솔직히 뭐 타은행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부수 거래가 이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타은행보다는 그게 아마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담사님이 워낙 설명도 잘 해주시고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훨씬 좋을 수도 있죠.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보다는 전문가시니까 현장에서 보시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미국 뭐 파월 금융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연준 위원장이나 우리나라 금융위원장한테 한국은행 총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이 금리는 하여간에 피크를 지나서 이렇게 피크를 지날 거라고 봐요. 그럼 한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보실까요? 내년 개인적으로 보면 내년 여름 되면 거의 고점 찍고 횡보하거나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좀 부동산이 거래가 조금 일어나겠네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확실한 건 올해보다 거래량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주담대나 이런 대출 받을 때 잘 모르잖아요. 평생에 몇 번을 받아보겠어요. 그랬을 때 뭐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꿀팁?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대출 상담을 먼저 하고 이렇게 서류 작성할 때 지금은 철저하게 설명을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명 불안전 판매 이런 거는 지금 철저하게 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시에 미리 다 설명을 해드려요.
불안전 판매가 뭐예요? 설명 제대로 안 해주는 판매 그렇죠. 뭐 이런 예를 들면 고객이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자기가 받은 대출이랑 차이가 많으면 일체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전한 거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같죠. 여기 네.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네. 여기 성능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사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네,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불안전 판매인 거죠, 일종의. 네. 지금은 다 제가 철저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게 적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거래 은행만 고집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네. 주거래 은행이랑 하면 뭐 많이 좋아요? 어때요? 근데 사실 우리 은행이 굳이 주거래가 아니더라도 금리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담보대출하면 약간 요구하는 게 한 0.9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뭐 0.2 특별 우대되는 게 있으시고 나머지는 뭐 원더랜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모바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네. 거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네. 월 30만 원 정도 쓰시고 뭐 공과금 한 개 자동이체. 예. 뭐 급여이체는 굳이 저희가 뭐 급여를 굳이 우리는 통장에 안 들어와도 이렇게 표기만 뭐 급여라고 이렇게 이런 건 사실 편법인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때 당시에 금리를 네. 차라리 잘 비교해서 하는 게 낫죠. 잘 네. 맞는 상담사님한테 네. 상담 받아서 대출 받는 게 조금 네. 더 낫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면 사실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눈치도 보이고 살짝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창구에만 가야 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상담사님들 전화번호를 드리면 약간 믿을 수 없는 분 아니냐, 은행 소속이냐 이런 거 묻는 분들 계세요. 네. 저희는 믿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제 고객분들이 못 믿는 네. 경우가 조금 있어서 네.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출 상담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은 대출 상담사가 완전 대세예요. 네. 사실 은행 창구에서 가면 직원들이야 크게 뭐 이렇게 서류 보고 입력하고 나면 뭐 DSR 뜨고 뭐 DTI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메뉴를 다 알고 숙지를 해야 상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마 은행 창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랑 금리 차이가 똑같습니다. 금리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식 금리가 그렇죠. 정해져 있어서 크게 뭐 더 친절하거나 또 금리를 그렇죠. 저희가 더 친절합니다.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더 친절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상담도 상담 시간도 훨씬 몇 배가 더 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가시잖아요. 네, 저희는 출장도 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는 대출 상담사 대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분들은 대출 상담사 제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하긴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대출 한번 받았던 분들은 절대로 은행 안 가요. 그런 분들은 대출 상담사 불러달라 그러지 절대로 은행 안 갑니다. 제가 훨씬 편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고 저희가 네. 이렇게 주담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결론적으로 일단 구리시 갈매동에 이제 집을 사신다. 네. 그러면은 대출 얼마나 나와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기본은 거죠? 70.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집을 산다. 뭐 본인 배우자 합쳐가지고 처음 집 산다 그러면 80.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도는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는 40%였는데 네. 이제는 70%가 나온다. 네, 근데 네. 생애 최초로 산다고 하면 80까지 나온다. 네. 한도는 6억 이렇게. 네, 한도는 6억. 네네.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네. 하지만 DSR 규제가 있으니까 정확한 대출액은 상담사랑 그렇죠. 네. 연락을 해라라고 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네네. 거겠네요. 네, 그럼 그쵸?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네. 금방 5분 내로 답장 드립니다. 그 계산하실 때 그분이 뭐 부채나 봐야 연봉이나 돼요. 이런 네. 거 물어봐야 돼요. 네. 다 여쭤보시나요? 네, 다 물어봅니다. 네. 문의하실 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먼저 이렇게 준비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빨리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소득이랑 작년도 소득이랑 소득이 없다 그러면 사실 신용카드나 건강보험료 1년에 얼마 썼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물론 신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신용이 너무 현저하게 안 좋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신용을 알려면은 뭐 요즘 간단하세요. 어플 토스에 들어가면 토스. 예, 거기 나이스 K12 신용 점수가 뜨게 되어 있어요. 네, 아 거기에서 신용 점수 미리 조회해 보면 알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안 좋다라고 하면 몇 점 정도가 안 좋은 거예요? 꼭 기준은 없는데 보통 뭐 웬만한 분들은 800점은 다 넘으세요. 아, 뭐 700, 뭐 담보대출은 뭐 750만 넘어가도 뭐 대출 나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세요. 어쨌든 750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 신용도가 만약에 그렇게 낮다라고 하면은 주택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800 넘게끔 신용도를 올려놓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신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신용 대출이 있는지. 아, 사업자 대출은 필요 없으세요. 사업자 대출은 제외입니다. 제외. 네, 포함 안 되고. 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뭐 자동차 대출이 이게 얼마 있는지. 그거 일일이 다 조회하려면 힘들잖아요. 아, 요즘은 어플에서 다 조회됩니다. 네. 아, 어떤 어플로 조회해요? 토스 들어가면 자기 대출 현황 다 쭉 나와요. 토스 그냥 들어가면은 뭐 신용 점수도 나오고 그러면은 부채 비율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 달에 원리금에서 얼마 내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1년에 이분이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DSR 때문에 그러시는 그렇죠. 거죠? DSR 때문에. 네네. 그것만 알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드리면 네, 5분 내로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갈매동에 집 구하실 분 있으시면 미리 이렇게 어플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제 대출 현황이라던가 뭐 신용도 그런 거를 좀 미리 알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상담하실 수가 있고 본인 소득을 지난번에 어떤 손님이 나는 뭐 얼마 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얼마가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신 분 계셨거든요. 본인 소득은 어떤 걸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원천을 띄시면 되세요. 아, 소득 원천 증명.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1년이 안 됐어요. 만약에 자기가 재직한 지가 담보대출은 한 달만 근무해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재직한 지가 한 몇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갑건세 영수증을 회사에서 떼달라면 떼줘요. 아, 네. 1년이, 갑건세 영수증. 예, 1년 재직이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러면 갑건세 영수증을 떼시면 돼요. 근데 최고 뭐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꼭 소득 있는 분이만 집을 산다 그러면은 뭐 사실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소득이 부부 소득 했는데 2,400이 안 된다 그러면 신용카드나 건강보험료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또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군요. 네네. 그러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셨으면 연소득이 5천까지도 인정이 되세요. 근데 증빙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야 되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간단한데 문제는 개인 사업자거나 프리랜서. 맞아요. 이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셔야 돼요. 소득금액 증명원. 네네. 그러면 자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프리랜서인 분들이 1년에 한 1억을 벌어요. 이렇게. 1억을 버는데 실제 소득 떼보면 뭐 2천, 3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거주자용 소득 원천이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월 막 1,000만 원씩을 벌어요. 근데 이분들이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소득 이제 정산할 때가 있거든요. 세무서에. 그때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세금을 적게 내시려고. 그러니까 세금 뭐, 문제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맞아요. 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소득 금액 증명을 떼시면 한도가 뜹니다. 또 가끔 또 이렇게 그게 문제가 돼서 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연락하면 또 방법을 또 알려주시기도 그럼요. 하시니까 만약에 이제 갈매동 집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은행 신영효 상담사님 뭐 저희 하우스봄TV 통해서 봤다고 하고 직접 연락을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맞죠? 네, 그럼요. 제가 어려운 건도 많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뭐 말씀 안 하신 노하우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갈매동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대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건 갈매동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규제 지역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주택 매수하실 때
하시고 자금 계획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아니면 상담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